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장 양대 지수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코스닥이 3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강했었던 트럼프 수혜주들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지수 하락도 나오고 있고요. 조선 방산 등의 약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도 역시 약세인데요. 오늘장 특징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이제 드디어 내일인데, 일단은 해외 시장 약세, 국내장 약세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어제 미국장도, 미국장은 최근 흐름하고 반대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게 조금 더 연속적으로 나오면 좋은데, 어제 미국장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쪽, 어제 방송에서 얘기해줬죠, 여러분. 이쪽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전생에 나라 팔아먹었냐, 막 이런 표현 썼었는데, 나스닥 시장 보면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종목은 잘 버텼고, 많이 올라간 테슬라가 이제 어제 좀 밀렸고요. 그 다음에 미국장도 지금 보면 의외로 제약주가 좀 상당히 약한 게 되게 많아요. 물론 그쪽은 코로나 쪽이고, 19112과는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의미는 없어도, 어쨌든 어제 미국장 테슬라가 많이 빠졌고 나머지 종목은 빠진 게 없어요. 근데 이종복이가 이 시간에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 미국장이 문제예요, 여러분. 미국장이. 이 시간에 또 이거 길게 가긴 좀 그렇고, 이제 오늘 CPI인데 우리나라 시장의 변곡점이 미국 CPI에 나온 게 참 이게 좀 아쉽고요. CPI는 높게 나올 거거든요. 예상도 지금 높게 나와요. 근데 이게 예상치 이 정도나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아마 좋을 것, 당연히 좋겠죠,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거니까 지금 미국 시장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종종 자주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트럼프 리스크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물가를 자극시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이 무서운 거예요, 이 부분이. 트럼프 수혜주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거. 근데 이종복이가 이 얘기할 때는 요게 애매하다, 난감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무섭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반영됐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1차적으로 변곡점 지수 약세에서 오늘 미국장 이게 미스터 진단에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여러분? 요거 눈치 보기 아니냐, 그쵸? 예, 요렇게 지금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선별적 종목 강세인데, 원래 섹터별 종목 강세로 하는 게 맞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섹터별로는 양호하게 움직이거나 좋게 움직이는 종목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표가 안 나는 거죠, 지금. 지수가 약하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밀리면서 그게 표가 안 나는데, 일단 오늘장 우리나라,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요게 지난주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부터가 변곡점에서 하락에 걸려가지고 지금 3일 연장으로 밀렸고 오늘이 4일째거든요. 근데 원래 오늘도 양봉으로 들어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한 트럼프 수혜주의 물량 나오고, 시총상위 종목 플러스 코스닥은 시총상위에 제약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쪽이 쭉 밀려버리니까 이제 지수가 쫙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양호하게 움직이려고 하다가 흐느적거리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선별적 종목 강세에서 우선 양호한 거는 AI죠. 근데 이것도 지금 추종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지수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한글과 컴퓨터나 이스트소프트는 오늘도 신고가권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 듣고 이제 높을 때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어쨌든 AI는 4분기에 가장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표 섹터예요. 지금도 보면 오늘 변곡점에서 결국은 이쪽이 움직임이 좋은 게 그런 거 하나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선 양호하게 움직이는 쪽 먼저 얘기해 보면 이거는 지금은 추정하시면 안 돼요. 반도체 쪽도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요쪽이 빨간색이 나면서 눈에 띄죠. 근데 요 지금 주성이나 아니면 HP, SP나 이쪽도 최근 사나흘간 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양호하게 움직이는 쪽은 단독적으로는 AI고 다른 쪽은 많이 빠지거나 덜 올라간 쪽이 양호하게 움직이는 거고, 자, 대표적으로 조선, 방산, 제약 등 신고가권 주식이 지금 변곡점에 걸려서 차익 매물 나오면서 하락의 폭이 깊은 게 지수 약세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요, 제약주 섹터에서 그나마 시총 상위의 HLB나 이런 쪽은 덜 빠지죠. 얘는 올라간 게 없어서 그런 거죠. 올라간 게 없어서. 근데 많이 올라간 쪽, 특히 조선 쪽도 최근에 많이 올라온 한화오션이나 요런 쪽이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좀 빠지는 폭이 크죠. 근데 현대미포는 올라간 게 없는 쪽이고 먼저 빠졌다고 하반 경직성은 양호하게 나와요, 여러분. 요게 지금 특징이에요. 방산 쪽도 마찬가지고 건설기계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선별적 종목 강세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의 핵심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AI 쪽은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쪽이라 신경 안 쓰고 양호하게 움직이는데 우선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신고가권에서 CPI 변곡점 눈치 보기에 물량을 받으면서 그쪽이 좀 많이 밀리는 게 특징. 지난 7월 달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 신의 한 수에서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는 얘기해 주겠는데 삼성전자 지금 보이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등 이쪽 종목들이 2분기 차별화 유도시키고 7월 11일까지 신고가권에 있다가 7월 만기일 다음 날부터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1월 만기일이 내일인데 외국인들은 하방 우세고 어제도 콜이 없다라고 얘기해드렸어요.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쪽 종목들이 신고가권으로 쫙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밑으로 쳐졌단 말이에요. 내일 만기일이에요. 내일 만기 끝나고 이제 저들이 어떤 포지션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증상은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걸 기대하는 건데 해피림은 CPI가 이제 거기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까지가 지수 약세의 거의 클라이막스. 그리고 이제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미국장의 분위기인데 아마 CPI가 높게 나오면 미국장 분명히 급락하겠죠? 근데 만약에 CPI가 예정대로 나오거나 CPI가 어느 정도 나와도 미국이 버텼다. 그럼 이제 게임 끝나는 거죠. 그거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그래서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보고 그래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를 강조한 겁니다. 2차 전지를 내가 왜 강조했는지를 정확하게 이유를 알면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장도 지금 보면 일단 2차 전지도 한 코멘트만 드려볼게요. 이수 스페셜 같은 게 최근에 5만 5천 원 거의 6만 원 언저리로 가려고 하다가 3만 원대까지 밀렸잖아요. 이게 되게 많이 빠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니까 이제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쳐올리죠. 근데 결국은 전고체 개별주가 또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주식은 특징이 있고 움직이는 타이밍에 이게 맞아야 되는데 시총상위 2차 전지는 지수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걸렸을 때 세게 올라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지수가 변동성 생기고 종목들이 크게 왔다 갔다 하면은 매수세가 실종되기 때문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종복이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를 강조했던 거예요. 2차 전지는 그 어떤 쪽에서도 자유로워요. 악재만 나고서부터 다 빼고 트럼프 대표적인 피해주고 근데 주가는 이미 저점으로 밀려 있고 그럼 이제 지수가 조금 양호하게 움직이는 타이밍에 걸리거나
지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충분하고도 넘치죠. 문제는 심리. 매수세가 확 들어와야 되는데 매수세가 확 안 들어오기 때문에 흐르는 거 정도. 그래서 연말로 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런저런 요인으로 눈치 보기인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저 환율 얘기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최대 리스크. 그 거의 클라이막스라고 하기에는 지금 내일 CPI를, 오늘 밤 CPI를 봐야 되는데 그런 요인으로 지수가 약세를 주면서 오늘 장은 선별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는 특징을 보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랠리의 시험대 오늘 밤에 발표가 될 물가지표 CPI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흐름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고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오늘장 에코프로 BM이 전 저점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저점이 14만 8,700원, 현재는 14만 8,200원까지 해서 이제 밀려 내려가는 듯한데요.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고 오늘장 전략하고 맞추려고 하니까 힘든데 간단해요. 이거 전저점 살짝 깬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에코프로 BM은 일단은 지수 얘기부터 할게요. 326 돌파, 323 지지 체크 얘기해 드리고 이왕이면 326 돌파를 못해도 325만 갖다 놔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반등이 오늘은 후장으로 가면서 세면 셀수록 유리하겠죠? 셀수록 유리한 거고, 시간이 부족해요. 이거 내가 나중에 신의 한 수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고,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3까지 갑니다, 여러분.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간이 뭐 많이 지났으니까 에코프로 BM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매수입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코프로 BM은 하락 추세의 시총이 높잖아요.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오늘까지는 만기 눈치라 없는 거고 내일장 정도면 플러스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라면 에코프로 BM 이런 거 분할 매수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술적 특징을 얘기할 때 에코프로 BM은 지금까지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 저점을 지지하면서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점을 깨고 순간적으로 밀어버렸을 때 급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도 유사합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은 그거고 내일 변곡점이 CPI하고 만나서 좀 거시기 하지만 어쨌든 내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조정 3로 얘기하면서 왜 내가 2차 전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CPI 발표 이후에 미국장의 반응을 보고 우리 장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수능일에 따라서 1시간 지연돼서 주식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조정기회 3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의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